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러시아 지원, 우크라 전쟁 장기화, 김정은, 푸틴, 충격 반전, 북한 터졌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난리 났지요. 우크라이나가 생각지 못했던 러시아 지역 기습 공격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를 돕겠다거나 함께 하겠다라는 나라는 별로 없지요. 이에 푸틴이 북한 김정은에게 파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연 김정은이가 푸틴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김정은이가 파병을 할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 무기의 재고량이 줄어들고 전쟁에 필요한 만큼 새 포탄과 미사일을 만들기에도 한계가 예상돼 북한이 언제까지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기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1일 옛 트위터 X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 미사일 중 하나가 키이우 지역에서 한 아버지와 그의 4살 된 아들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 사용한 북한 미사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포탄을 북한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입 포탄의 90% 이상이 북한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180만 발에 달하는 152mm 포탄과 122mm 방사포탄은 북한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우크라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도 북한이 최대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확인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서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6,700여 개가 러시아로 건너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해온 북한.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재고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러시아에 계속 탄약과 무기를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넛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막대한 양의 탄약은 이미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가까운 미래에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오래된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북한은 현재 1일 생산량을 러시아에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고 싶겠지만 여기에는 훈련된 인력과 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를 재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의 경우도 포탄 생산량을 단순히 2배로 늘리는 데만 2년이 걸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매일 소비하는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탄의 경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사용하는 소비량이 그들의 월간 생산량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이 비축한 오래된 무기를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은 러시아의 탄약 생산량이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전쟁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포탄은 7,000발에서 최대 1만 발 정도인데 러시아의 군수 산업 능력으로는 하루에 1만 발 생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 등을 수입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고량이 바닥나고 생산 능력도 부족한 북한이 언제까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비어있는 무기고를 어떻게 다시 채울지 고민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옵니다.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공업시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새로운 포탄이나 미사일 등을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넛 연구원은 당연히 포탄의 외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은 북한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소인 폭약은 북한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폭약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비료에도 사용되는데 북한은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탄약 생산에 필요한 일부 화학 물질을 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군에게 본토를 공격당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우크라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크라 당국은 당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중 북한판 이스캔데르로 불리는 화성 11형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일우 사무국장은 우크라 전쟁에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 파편에서 발견된 베어링, 축의 동력을 연결하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 이 베어링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열악한 경공업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래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면 압력 등을 버틸 만큼의 규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동차용 규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다 중간에 폭발해서 떨어지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경공업이 굉장히 약해요. 소재공업, 금속 가공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도 장치에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갈 건데 그 반도체도 북한 내부에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오래된 시설과 부품을 사용해 무기를 생산하면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 참모본부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산 포탄의 상태가 불량해 러시아 군의 대포와 박격포가 터지는 충격적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일우 사무국장은 포탄의 추진 장약이 약실에서 잘못 폭발하는 경우라며 이 같은 사고가 난 데는
오래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약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김정은이가 무기 이전의 대가로 러시아에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루 사무국장에 따르면 122mm, 152mm 포탄 하나가 우크라 전쟁 이전에는 미바로 600에서 700달러였지만 지금은 1,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술 탄도 미사일은 한 기당 100만에서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고 북한의 무기와 포탄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에 대한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 외화 수입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개건 교수는 탄약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계속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지금 현재 가장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과의 충격 반전은 바로 북한이 이번에 60년 만에 터진 홍수 피해, 북중 지역에 있는 북한의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이 지역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 공장들이 전부 다 있다라며 현재 60년 만에 대홍수에 북한의 군수공장 대부분이 초토화됐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과 푸틴의 충격 반전. 왜 홍수에 북한의 군수공장들이 대부분 터졌겠나라며 이는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 반전.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60년 만에 대홍수에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지역의 군수공장, 복구사업에 북한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투입시키고 있으며 60년 만에 초토화된 북한의 군수공장 이 재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데일리 NK 소식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NK는 현재 평안북도 지역에 있는 군수공장들과 여기에는 주로 포탄을 만드는 군수공장들, 양강도, 자강도, 양강도 일부에서는 미사일과 이 일반 탄약, 자강도에서는 핵심 미사일 또한 이 로켓과 관련된 군수공장들, 이 군수공장들이 이번 60년 만에 대홍수에 지금 갱도가 전부 다 잠겼으며 인민군 대대적으로 투입돼서 복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데일리 NK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